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계시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처음에 이제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큰절 정도, 큰절이라는 게 뭐 땅바닥에 무릎 꿇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고개 숙여서 사실 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본인의 능력이나 자질로 간 게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었다는 그걸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정권이 밀어줬죠. 예, 정권이 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때가 이제 아시아 대륙의 자리가 오는 순번이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열관가에 이해관계, 각축관계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순서가 온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 그거는 이제 홍길동이든 김갑돌이든 누가 외교부 장관이었지 간에 그때 당시에 외교부 장관 했던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어쨌든 대한민국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 은혜로 제가 이 귀중한 자리를 하고 경험을 했으니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온 것은 국민 덕이다.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하고 귀국 보고를 한 다음에 조용히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그 언론이나 국민의 반응을 본 다음에 행보를 정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지 않았지 않을까. 저는 일주일 정도 안 나왔어야 된다고. 예. 일주일 정도. 예. 너무 궁금해 사람들이 계속 뭐하냐. 그랬어야 아마 했는데. 연일 일면 탑이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까? 뭐 네. 어딜 먼저 갈까? 뭐 누굴 만날까? 뭐 누가 그 라인에 갈까? 무슨 구상일까 막 네. 궁금해하게. 물론 아무 구상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그 시작하셨어요. 아니 행보를. 지하철을 타시는데 그것도 실수 연발로 막 그렇게 하시니까 다들 정말 하루만 지나도 달라지는 한국을 10년 이상 비우셔가지고 정말 우리 삶을 모르시는구나.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분이라 저분 배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든 게 좀 아쉬웠어요. 일주일을 연타로 맞으셨죠. 네. 거기 중간중간에는 그 억울한 점도 있어요. 잘못 알려졌거나 본인의 실수가 아니거나. 하지만 근데 첫 순간부터 이미지가 그렇게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게요, 없어요. 정치라는 게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이 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들이 그게 이렇게 겹치고 반복 지속되면서 이상하네, 우리랑 다르네, 뭔가 별나라에서 왔네 이렇게 인식해버리면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 인식을 또 만들어내는 게 실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네. 그 실체에 가까운 모습. 물론 그 중에 실수가 아닌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균 내서 이러저러하다고 하는 본인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 버린 거죠. 많은 경우에 저희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하나 사소한 에피소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한 100몇 가지 이렇게 쫙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해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가지는 인상은 대충 비슷해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사실. 네. 자, 예전보다 나아졌다 하나 있고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전히 보수 진영에 여전히 제가 지지를 옆에 잃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입장이라면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다.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중요한 것만. 지금 본인의 기회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 보도가 됐을 거예요. 어제 저희들한테 엠바고로 온 지지율 조사 예. 보면 또 떨어졌거든요. 연휴를 떨어졌죠. 지나면서 예. 푹 또 떨어졌어요. 예, 푹. 예. 그건 정말 그걸 보면서 가슴이 무지 아프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바잖아요. 예.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친다. 뭐 손학규 후보가 계시는 그쪽 안철수 후보 등등이 모여 계시는 그들과 연대를 한다 어쩐다. 이거 굉장한 정치력과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정의당도 만난다고 하고. 네, 근데 그게요. 예. 지금 그렇게 갑자기 이제 외계인처럼 한 10몇 년 안 계시다가 외계인 나왔어요. 외계인. 갑자기 날아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참 정치가 워낙 폄하되고 국민들이 비난하고 이러니까 너무 우습게 보이시나 본데 이게 나름 이 바닥에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 그 인정합니다. 예. 이게 정치인이 직업이에요. 그 예. 전문 직업이에요. 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실제. 예, 그게 뭐 국민들이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어찌됐든 간에 이 바닥에 전문성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베이비시잖아요, 이 바닥에서는. 베이비시다. 아니, 베이비시다는 뭡니까? 베이비이시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웃긴 거는 베이비잖아요가 아니라 그래도 존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베이비이시다. 이게 이 조합이 너무 재밌습니다. 아니,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정치 고수 9선 10선씩 되는 어떻게 보면 JP나 이런 사람들도 참 이뤄내기 어려웠던 그런 대통합을 네.
정말 정치 베이비가 이뤄내겠어요? 베이비가 저는 욕심이 너무 과했죠. 급해서. 하고 싶은 거와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구분하셔야 된다. 아하.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10년 정도 유엔 사무총장을 하시다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대단한 자리가 맞죠. 그러니까 그 자리만으로 본인이 돌아오면 열광이 본인이 아니라 그 자리가 주는 후광만으로 충분히 모든 다른 후보들을 압도할 만할 것이라고 이제 착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어떤 네. 자리가 주는 힘이나 인기나 이런 거는요, 그 자리를 내려오는 순간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정성집 강아지가 사망하면 뭐 사람이 구름대처럼 네. 오지만 정승이 사망하면 아무도 안 온다고. 그게 그 자리에 있느냐 내려오느냐 그 한 하루 차이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출마 안 하셨다면 본인이 생각한 정도의 환영을 초반에 받았을지도 몰라요. 받으셨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또 존경과 그 여운이 아주 길게 갔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첫날 첫 행보부터 정치인으로 나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싹 바뀌었죠. 저 사람 왜냐하면 정치구나. 우리가 검증 안 한 후보 때문에 대한민국이 올스탑이 되는 걸 지금 겪고 있는 이 와중에 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증의 눈이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구락부 베이비시다 외계인 오늘 준비하신 겁니까? 지금 방언 터진 겁니까 이게 다. 자,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나아졌지만 아쉬움이 여전히 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결국은 입당할 것 같다고 제가 예언 하나 해놓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오세훈 전 시장이 결국 따지자면 MB 라인이라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죠? MB 개죠. MB 후임으로 서울시장이 된 것도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기억하시겠지만 무상급식 투쟁을 선언하고 네. 결국 주민투표에 붙였는데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보면 서울시장의 수많은 업무 중에 수백 개가 넘는 업무 중에 아주 지극히 작은 하나이고 정확히 말하면 이건 또 서울시장의 업무라기보다는 교육감의 업무인데 네. 남의 업무를 가지고 본인이 시장직을 던졌잖아요. 네. 근데 그 던졌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여의도 참새들의 분석의 정평은 뭐였냐면 박근혜 후보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후임자로 원치 않는 MB 라인 쪽에서 네가 보수의 전사로 아이콘으로 떠서 이 무사급식 투쟁을 수단으로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박근혜를 날리고 어떻게 보면 MB의 그렇죠. 후임이 네. 되라. 이게 그렇죠. 파다했었잖아요. 그런 기획이었죠. 예. 예. 그 기획을 무산되는데 저도 조금 기회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수의 아이콘이 되려고 그랬는데 꽃갈꾼이 되셨군요, 내가. 꼭 할 건? 기가 막혀. 갑자기 생각나네요, 몇 년 네. 전에. 예. 그러니까 그런 MB MB 라인이라고 예. 명백히 봐야죠. 그래서 저는 더더군다나 그 오세훈 전 시장이 그쪽에 합류해서 선거를 진두지휘하는 포지션 이게 나오는 순간부터 다 그쪽으로 다 결정됐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이분이 근데 그렇다고 당을 나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저쪽에 완전히 합류하지도 않고 약간 어정쩡한 포지션인데 오세훈 전 시장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제 다들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해설을 많이 부탁을 해요. 그래서 예스까 노까를 많이 물어보는데 네, 예스노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본인도 이렇게 애매하게 답을 하셨으니. 근데 이제 저간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 뉴스공장에 와가지고 양자택일 하시라 그랬잖아요. 네. 바른당 최고위원을 하시든 바른정당 최고위원을 하시든 아니면 선대위원장 반기문 캠프 선대위원장을 하시든 근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걸 택하지를 않으셨어요. 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다 그러셨는데 제가 이거 방송 끝나자마자 우리 최고위가 열렸잖아요. 네. 거기서 다시 제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우리 여기서 결정하자 했는데 네, 최고위원이시죠. 예,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만 긍정적인 반응을 하시고 나머지 모두 부정 안 된다였어요. 근데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수결이기 때문에 만장일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잖아요. 네. 저는 그 결론을 받아들이실 줄 알았는데 결국 지도부가 결론을 못 내리는군요 하면서 결론을 본인이 안 내리셨어요. 일주일 동안. 한 사람이 반대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또 이제 이상한 보도가 났잖아요.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됐다 막 이런 보도가 사실상 나고. 영입 뭐. 네. 그리고 또 뭐 오보다 어쩌다 이제 계속 논란이니까 네. 제가 어제 또 최고위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 남에게 맡기지 말고 지도부에게 맡기지 말고 본인이 결정해라. 그랬더니 또 이제 끝나고 이제 비공개회에 우리한테 또 정해달라 그래요. 네. 근데 또 똑같은
똑같아요. 사람들 얘기는. 네. 그래서 이제 문 닫고 나가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면서 선대위원장을 겸하는 거는 다들 반대이신 것 같으니 네. 그냥 최고위원직은 하면서 선대위원장은 안 하고 그 분의 선거일은 돕는 일종의 영입에 힘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 다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둘 다 하고 싶고 결국은 내가 반기문 전 총장을 영입하는 1등 공신이 되어서 그 공을 내가 차지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반기문 총장을 돕는 그 끈이라는 거를 놓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반기문 대통령, 오세훈 총리 이런 그림으로 딱 런닝메이트처럼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그림이 머릿속에 있다고 다들 생각하죠. 아, 본인만 들킨 줄 모르고 오세훈 전 시장 본인만 들킬 줄 모르고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도 들고요. 그래서 반기문 오랫동안 외국에 생활했으니까 외치는 반기문 그다음에 서울시를 이끌어본 오세훈 내치 해가지고 둘이 크로스. 큰 계획이지만요. 네. 대통령이 된다고 누가 그래요?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상품을 내는 거죠. 원 플러스 원 상품을. 오세훈과 Buy one, 반기문의. get one free? 자, 또 한 사람 거론하실 분이 있잖아요. 보수 진영에서 황교안 전 총리 급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잘못한 게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그래서 탄핵이 위헌이다. 이렇게 이제 매일 카톡으로 수많은 글들 오는 거 받으시죠? 저는 여긴 카톡 안 안 받으시나? 해가지고. 네. 우리는 수없이 이제 받고 있는데 하루에도 뭐 수십 개씩 와요. 네, 작업 근데 중에 이제 누군가가. 소위 뭐 누군가가 이제 생산해서 대량 유포하는 그 카톡에 영향을 받아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시는 많은 분들 그런 분들의 표가 결국은 황교안으로 가고 있다고 보죠. 네. 그중에 또 상당수는 반기문 후보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다가 이산이 아닌게비요. 네, 이산이 아닌가비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황교안으로 도는 네. 표도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죠. 근데 황교안 이 소위 대행은 저는 후보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후보는 아니죠. 아니기도 하고 네. 돼서도 안 되고. 돼서도 안 된다고 보십니까? 네.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하루의 공백이 없이 장관과 총리 딱 두 가지만 하신 분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총리가 박근혜 정부가 탄핵에 이르는 이 국정 실패에 책임이 없어요? 제1 책임자예요. 그렇죠. 대통령을 제끼고 나면 그다음 넘버원이에요. 네. 장관을 통할하는 사람이니까. 그럼요. 국정 운영의 제일 책임자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실패하게 만든 일에 그분은 책임이 없습니까? 근데 나올 것 같죠? 다들 그렇게 보지요. 그리고 기자들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묻는 말에 답을 안 한다는 거는 그건 나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오랫동안 한 사람을 봤잖아요. 10년 동안 나올 거냐 말 거냐 계속 물어보는데 답을 안 하다가 결국 나오신 분. 누구죠? 반기문 후보죠. 네. 늘 안 나온다고 똑부러지게 얘기 안 하는 사람은 나온다는 뜻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정치 어법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나와서는 안 된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이제 나오게 되면 보수 분열의 씨앗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전 국민의 지지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90%는 이분이 절대 돼서 안 된다 생각하니까 본선을 통과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30초 남았는데요. 제가 그럼 유승민 지금 의원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 대표에게. 단일화 얘기를 하셨는데 단일화 해야 된다. 누구랑 단일화를 말하는 거죠 지금 대상이? 문재인 후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보수 후보가 단일화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네. 뭐 반기문 보수 후보라고 해봤자 반기문 혹은 황대행 또는 여기에 안철수도 포함되는 겁니까? 안철수 대표도? 안철수 후보가 지금 이제 안 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 중도 돼 있으니까 뭐 정체성이 틀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염두 두시는 것은 안철수 전 대표와의 표현을 어떻게 하든 연대든 단일화든도 구상 속에 있다. 네, 그렇다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짐작하고 다음 시간으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계시다.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처음에 이제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국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큰절 정도, 큰절이라는 게 뭐 땅바닥에 무릎 꿇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고개 숙여서 사실 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는 본인의 능력이나 자질로 간 게 아니라 그렇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었다는 그걸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당시 정권이 밀어준 예, 거죠. 정권이 밀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때가 이제 아시아 대륙의 자리가 오는 순번이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열관과의 이해관계, 각축관계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그 순서가 온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 그거는 이제 홍길동이든 김갑돌이든 누가 외교부 장관이었지 간에 그때 당시에 외교부 장관 했던 사람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 어쨌든 대한민국 덕분에 대한민국 국민 은혜로 제가 이 귀중한 자리를 하고 경험을 했으니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온 것은 국민 덕이다. 국민들께 감사드린다 하고 귀국 보고를 한 다음에 조용히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한 그 언론이나 국민의 반응을 본 다음에 행보를 정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지 않았지 않을까. 저는 일주일 정도 안 나왔어야 된다고. 예. 일주일 정도. 예. 너무 궁금해 사람들이 계속 뭐하냐. 그랬어야 아마 했는데. 연일 일면 탑이었을 거예요. 당연하죠.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까? 네. 뭐 어딜 먼저 갈까? 뭐 누굴 만날까? 뭐 누가 그 라인에 갈까? 무슨 구상일까 막 네. 궁금해하기. 물론 아무 구상 안 해도 돼요. 네. 근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그 시작하셨어요. 아니 행보를. 지하철을 타시는데 그것도 실수 연발로 막 그렇게 하시니까 다들 정말 하루만 지나도 달라지는 한국을 10년 이상 비우셔가지고 정말 우리 삶을 모르시는구나. 우리하고 너무 동떨어진 분이라 저분 배우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든 게 좀 아쉬웠어요. 일주일을 연타로 받으셨죠. 네. 거기 중간중간에는 그 억울한 점도 있어요. 잘못 알려졌거나 본인의 실수가 아니거나. 하지만 근데 첫 순간부터 이미지가 그렇게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게요. 없어요. 정치라는 게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입니다. 맞습니다. 사실이 이든 아니든 간에 국민들이 그게 때문에 보도가 됐을 거예요. 어제 저희들한테 엠바고로 온 지지율 조사 예. 보면 또 떨어졌거든요. 연휴를 떨어졌죠. 지나면서 예. 푹 또 떨어졌어요. 예, 푹. 예. 그건 정말 그걸 보면서 가슴이 무지 아프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바잖아요. 예.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은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친다. 뭐 손학규 후보가 계시는 그쪽 안철수 후보 등등이 모여 계시는 그들과 연대를 한다 어쩐다. 이거 굉장한 정치력과 리더십이 필요한 겁니다. 정의당도 만난다고 하고요. 네, 근데 예. 그게요. 예. 지금 그렇게 갑자기 이제 외계인처럼 한 10몇 년 안 계시다가 외계인 나왔어요. 외계인. 갑자기 날아오셔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게 참 정치가 워낙 폄하되고 국민들이 비난하고 이러니까 너무 우습게 보이시나 본데 이게 나름 이 바닥에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 인정합니다. 네. 이게 정치인이 직업이에요. 그 네. 전문 직업이에요. 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실제. 예, 그게 뭐 국민들이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어찌됐든 간에 이 바닥의 전문성은 있어야 되는 저도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베이비시잖아요, 이 바닥에서는. 베이비시다. 아니, 베이비시다는 뭡니까? 아, 베이비이시다. 아니, 그러니까 네. 제가 웃긴 거는 베이비잖아요가 아니라 그래도 존칭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베이비이시다. 이게 이 조합이 너무 네. 재밌습니다. 아니, 자, 그런데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정치 고수 9선 10선씩 되는 어떻게 보면 JP나 이런 사람들도 참 이뤄내기 어려웠던 그런 대통합을 네. 정말 정치 베이비가 이뤄내겠어요? 베이비가 그래서 저는 욕심이 너무 과했죠. 딱 급해서. 하고 싶은 거와 할 수 있는 거를 빨리 구분하셔야 된다. 아하. 그리고 또 저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10년 정도 유엔 사무총장을 하시다 보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대단한 자리가 맞죠. 그러니까 그 자리만으로 본인이 돌아오면 열광이 본인이 아니라 그 자리가 주는 후광만으로 충분히 모든 다른 후보들을 압도할 만할 것이라고 이제 착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어떤 네. 자리가 주는 겹치고 반복 지속되면서 이상하네, 우리랑 다르네, 뭔가 별나라에서 왔네 이렇게 인식해버리면 그건 뭐 방법이 없어요. 그 인식을 또 만들어내는 게 실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네. 그 실체에 가까운 모습. 물론 그 중에 실수가 아닌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평균 내서 이러저러하다고 하는 본인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 버린 거죠. 많은 경우에 저희가 정치권에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하나 사소한 에피소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억울하다, 사실과 다르다 이런 게 있는데요. 이게 한 100몇 가지 이렇게 쫙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해서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가지는 인상은 대충 비슷해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사실. 네. 자, 예전보다 나아졌다 하나 있고 또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전히 보수 진영에 여전히 제가 지지를 옆에 잃기 때문에 도와드리는 입장이라면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다. 그 중에 한 두세 가지만 중요한 것만. 지금 본인의 기회는 오늘 아침에 조간식